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이전 강좌에서 저희가 로그인 창을 통해서 로그인 요청을 했을 때 이벤트 메소드로 결과가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요약을 다시 해보자면 AXKH OpenAPI.com connect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저희가 이 form1 생성자에서 com connect 메소드를 호출하면 로그인 창이 생성이 되었고 그 로그인 창을 통해서 로그인 요청을 했을 때 API는 서버로 로그인 요청을 리퀘스트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버는 해당 로그인 정보가 타당한지 검사한 후에 그 결과 값을 다시 API로 전달을 해주는데 API는 로그인 결과가 서버로부터 전달되었을 때 저희가 미리 이 api.onEventConnect에 등록해 놓은 메소드를 호출을 해줍니다. 이때 이 메소드는 반드시 파라미터 두 개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오브젝트 센더. 실제로 이 오브젝트 센더는 크게 구분용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규칙상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라이브러리, API 라이브러리 내부, 이 라이브러리는 네임스페이스죠.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메소드 중에 이렇게 조금 이름이 긴데 뒷부분이 onEventConnectEvent라는 이름의 클래스의 객체 주소를 전달받을 수 있는 참조 변수를 하나 입력을 해주면 이 참조 변수로 and error code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로그인에 성공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다뤄봤고 이제 로그인 관련된 메소드 중에서 지금 호출해 본 거는 실제로는 컴커넥트 하나만 있습니다. 컴커넥트 하나만 호출을 해 보았고 나머지 온이벤트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메소드를 등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코어 스튜디오의 로그인 버전 처리 부분 관련 함수를 보면 컴커넥트 저희가 사용했던 로그인 창을 이제 앞에 사용자 눈에 보이게 하는 com connect 메소드가 있고 과거에 초창기 키움 API에서 사용되었던 com terminate 이 메소드는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별다른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com terminate에 대한 메소드는 지금 이 API에서 호출은 가능합니다. axkh openapi.com terminate 네, 이렇게 호출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com terminate는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get connect state를 통해서 현재 로그인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리턴 값이 1이면 연결, 0이면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로그인 전에 이 get connect state를 호출하면 그 리턴 값이 long type인데 long type은 정수형이죠. int로 받아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시도 전에 get connect state를 호출했을 경우에 연결이 안 됐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0이라는 값을 전달받을 수 있고 로그인 후에는 연결되었다는 의미의 1이라는 값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get connect state를 이용해서 로그인 전과 로그인 후에 정상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확인을 해볼 건데 우선 한번 그냥 가볍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xkh openapi. 이제 로그인 창 띄우기 전에 먼저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com connect state였나요? connect state 메소드 이름이 get connect state네요. get connect state라는 메소드는 그냥 호출만 해주면 되었습니다. 호출해 주었을 경우에 정수형으로 값을 전달을 해주니까 데이터 타입이 long이었죠. 그래서 long 현재 state는 이렇게 리턴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axkh openapi get connect state를 통해서 로그인의 상태를 확인을 하는 것이고
로그인 창을 띄우기 전에는 당연히 로그인 되기 전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if state가 0인 경우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스테이트가 0이면 콘솔 창으로 일단 콘솔 창부터 먼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라이트 라인 로그인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현재 else if로 스테이트가 1인 경우라면 console.writeLine을 통해서 로그인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도 있겠죠. 네, 웬만하면은 아니 거의 모든 경우에 이 스테이트가 1인 경우는 이 시점에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한번 이 상태로 실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 스테이트 값을 받는가. 아직은 로그인 하기 전에 메소드를 호출하기 때문에 로그인 되지 않았다는 값이 출력이 돼야겠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로그인 되어 있지 않다는 로그 콘솔 창에 텍스트가 출력되었습니다. 네, 로그인 후에도 한번 이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다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로그인 후에 만약에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여기서 지금 로그인에 성공한 경우죠. 지금 로그인을 시도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이 API on connect 이벤트라고 제가 이름 붙인 이벤트 메소드로 전달이 되는데 앞에서 저희가 했던 것처럼 에러 코드가 0인 경우가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호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f 에러 코드가 0인 경우 그럼 이 부분에 만약에 로그인에 성공하면 이 if 문이 실행을 하겠죠. 만약에 로그인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 else 문이 호출이 될 거고 실행이 될 거고 그래서 일단 에러 코드가 0인 경우가 로그인 성공한 부분이니까 여기서 동일한 코드를 사용을 해주면 여기서도 state라는 변수를 만들고 api.getConnectStat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줌으로써 로그인 상태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f 문을 이용해서 state가 0일 경우에는 console.writeLine 로그인 되어 있지 않다고 출력을 하고 로그인 되었을 경우에는 console.writeLine을 통해서 로그인 되었다고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로그인 창을 띄우고 로그인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 일단 버전 처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럼 버전 처리를 먼저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면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까지 출력이 됐죠. 로그인 시도 전에는 로그인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실행이 되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어떤 메소드들이 순서대로 호출이 되는가를 한번 출력을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제가 임의로 종료했더니 또 문제가 발생이 되었네요. 통신 연결을 끊고 네. 우선은 제가 이 program.cs에서 메인 부분이 호출되었을 때 처음에 메인이 호출됐을 때도 콘솔을 이용해서 console.writeLine 이 부분에서 메인이 호출되었다. 메인 호출 이렇게 제가 콘솔 라이트라인을 통해서 메인이 처음에 호출되었을 때 이 콘솔 라이트라인을 통해서 메인 호출되었다는 것을 콘솔에 찍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new form 1 생성자가 호출되었을 때 이 부분에서 역시 콘솔을 이용해서 console.writeLine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은 항상 순서대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form 1 호출 이렇게 출력을 하면 진짜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m 1이 호출되었을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API on connect event라고 하는 로그인에
결과가 넘어왔을 때 API 언더바 on connect 이벤트 호출 이렇게 그러면은 이벤트 즉 로그인 결과가 전달되었을 때 호출되는 이 메소드가 정말 로그인 결과가 넘어왔을 때 호출되는가 또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메인이 가장 먼저 호출이 됩니다. 메인이 먼저 호출이 된 후에 그 다음에 메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메소드를 실행한 후에 폼원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어 있죠. 이 폼원 생성자가 호출됐을 때 이 부분 시작이 되고 initialize component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화면 구성이 완료되었다는 콘솔 창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폼원 호출 그리고 화면 구성이 완료되었다. 출력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API의 get connect state를 통해서 현재 로그인 상태를 검사해서 스테이트가 0일 경우에는 로그인 되어 있지 않고 스테이트가 1일 경우에는 로그인이 되었다고 출력을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로그인 되어 있지 않다고 출력한 것을 보니까 스테이트가 0이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은 지금 로그인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API 언더바 on connect 이벤트도 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API 언더바 on connect 이벤트는 저희가 로그인을 시도한 후에 그에 대한 결과가 API로 전달되었을 때 이 API가 이 메소드를 호출해주기 때문에 제가 로그인을 시도해야만 메소드가 호출이 되겠죠? 한번 로그인을 제가 또 진행을 해보면 로그인을 수행했을 때 결과가 요청이 된 후에 이제 비로소 API 언더바 on connect 이벤트 메소드가 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그인이 성공했다. 제가 로그인에 성공했다라는 콘솔을 미리 이렇게 출력을 했고 또 로그인 결과가 넘어왔을 때 만약에 에러 코드가 0인 경우에는 다시 connect state 메소드를 이용해서 현재 로그인 상태를 확인해보고 이번에는 로그인이 되었다고 된 것을 확인해 보니까 console.writeLine 이 부분이 출력되려면 state가 1이 이 get connect state로부터 반환이 되어야만 else if 부분이 실행을 하겠죠. if 문이 실행이 안 됐다는 것은 state가 0이 아니고 else if가 실행되었다는 것은 state가 1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state에서 저장한 값이 1이기 때문에 로그인이 되었다는 결과가 이렇게 콘솔 창에 출력이 된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로그인 스테이트를 한번 또 사용을 해봤는데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한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로그인에 성공했다라는 콘솔 창은 제가 제거를 하고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부분에서도 지금 스테이트를 묻고 스테이트 0이거나 1인 경우에 두 가지 콘솔 메시지를 하나 선택해서 출력을 하고 있고 또 이 경우에도 동일한 코드를 반복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서는 동일한 코드가 자꾸 반복이 되면 이러한 명령어는 메소드화 시켜서 메소드화를 먼저 시킨 후에 그 메소드를 호출해주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public void 현재 스테이트를 확인하는 confirm state 이런 식으로 confirm connect state 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메소드에 동일한 코드를 이렇게 복사하신 후에 어차피 이 명령어는 confirm connect state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면 동일하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confirm state 호출해 주시고 또 위에서도 동일하게
confirm state, 이렇게 호출을 해주시면 confirm state 부분에서 이쪽 저희가 정의한 메소드를 호출하겠죠. 그래서 이것처럼 동일하게 반복되는 부분은 메소드화 시켜서 사용을 해주시면 좀 더 코드도 깔끔하고 저희가 가독성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connect state를 확인해서 즉 get connect stat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를 검사해 주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면은 confirm connect state 메소드 호출을 통해서 로그인 상태를 확인을 했고 또 로그인 창 실행하기 전과 로그인 창을 통해서 로그인 시도한 후에 그 결과가 넘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출력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한번 이용해서 저희는 지금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자동으로 지금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버튼을 눌렀을 때 로그인 창을 실행시키도록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버튼을 추가해서 버튼 이벤트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자, 버튼 이벤트를 위해서는 저희가 버튼을 먼저 추가를 해줘야겠죠? 첫 번째 로그인 창을 띄우기 위한 버튼 네, 여기다가 로그인이라고 버튼을 제가 방금 이 도구 상자로부터 드래그해서 다운을 하면 드래그 앤 다운을 통해서 버튼을 하나 추가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텍스트 부분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속성 부분에서 되게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A, D 그리고 아래 화살표가 있는 것을 누르면 속성의 이름을 이와 같이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텍스트 부분이 바로 여기 버튼 1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다가 제가 로그인이라고 변경을 하면 이렇게 버튼의 텍스트가 변경이 되죠. 크기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에 대한 텍스트 부분은 여기 텍스트 이 텍스트 속성을 바꿔주시면 되고 이 버튼의 아이디를 알아야 저희가 이제 이 코드에서 객체로 접근을 해서 버튼 이벤트를 등록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버튼의 아이디는 저희가 이 윗부분에 네임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버튼 1이라고 지금 이 로그인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버튼의 아이디는 사실은 여기 네임과 같습니다. 이 네임은 실제로는 변수명에 해당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로그인 버튼으로 변경을 시키고 로그인 버튼 이렇게 로그인 버튼이라고 변경을 시키면 이 부분에서 제가 이미 버튼을 추가했기 때문에 로그인 버튼을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 부분에다가 이제 로그인 버튼을 추가했으니까 한번 그냥 프로그램 그대로 실행을 했을 때 버튼이 생성되는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로그인 창은 당연히 앞에서 실행을 하도록 제가 코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여지는 것이고 이 부분 form 로그인을 추가해서 로그인 버튼이 이 폼 부분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직 로그인에다가 별다른 이벤트 메소드를 즉 로그인을 클릭했을 때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떠한 명령을 실행하도록 등록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이벤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로그인 버튼에다가 제가 눌렀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코드를 작성해 줘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벤트 메소드를 버튼에 등록해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제가 앞에서 로그인 버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로그인 버튼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클릭이라는 이벤트 속성을 제가 메소드를 또 정의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버튼 이벤트는
제가 이벤트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어떠한 명령을 진행하겠다. 이러한 명령에 대한 어떤 흐름을 메소드로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마치 API를 통해서 로그인에 대해서 결과가 넘어왔을 때 호출되는 것처럼 버튼이 눌렸을 때 언제 눌릴지 모르기 때문에 버튼이 눌렸을 때 이러한 명령을 실행해달라. 이렇게 이벤트 메소드를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역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자유롭게 해서 버튼이 눌렸을 때 버튼 클릭이라는 이름으로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 마찬가지로 이벤트 메소드는 항상 오브젝트라는 오브젝트 타입의 변수를 파라미터로 하나 받아 주어야 됩니다. sen더 이제 이 sender를 통해서 즉 sender는 제가 변수명을 자유롭게 지은 거고 이 오브젝트 타입을 통해서 어떠한 버튼에 의해서 호출이 되었는가를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클릭 이벤트는 반드시 두 번째 이벤트 args라는 타입의 파라미터를 전달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C샵에서 버튼 클릭 이벤트에다가 메소드를 등록하기 위한 메소드의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메소드 명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이 부분 이벤트 args와 오브젝트 타입의 변수 두 개는 파라미터로 반드시 전달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로그인 버튼에 의해서 클릭되었는가를 검사해 줘야 되는데 sender가 equals 로그인 버튼일 경우에 이렇게 검사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버튼이 눌렸을 때도 이 이벤트 메소드를 등록해서 호출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버튼 클릭이라는 이벤트 메소드가 로그인 버튼에 의해서 호출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명령을 진행하겠다를 이 부분에다가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API onEvent Connect에 저희가 만든 메소드를 등록해 주었던 것처럼 역시 로그인 버튼 클릭 속성에도 버튼 클릭이라는 이벤트 메소드를 추가해 주셔야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로그인 버튼을 추가했냐면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로그인 창을 띄워줬으면 좋겠기 때문인데 로그인 창을 띄우는 메소드가 지금은 폼1 생성자에 존재합니다. 이 생성자에 있는 axkh-openapi.com connect 이 부분이 바로 로그인 창 띄우는 거였죠. 로그인 창 생성. 로그인 창 생성을 폼1이 생성되었을 때 자동으로 호출하는 것이 아니고 버튼이 눌렸을 때, 특히 로그인 버튼이 눌렸을 때 이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면 버튼을 눌러야 로그인 창을 생성을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좀 많은 것을 했는데 버튼 하나를 추가했고 이 버튼의 ID, 즉 네임 부분을 로그인 버튼으로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로그인 버튼으로 추가를 해주었고 이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명령을 할지 저희가 미리 메소드를 정의하고 그 메소드를 클릭이라는 속성에 추가를 해줌으로써 로그인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떠한 명령을 진행해라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xkh-openapi.com connect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axkh-openapi.com connect를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을 해서 진짜 버튼이 눌렸을 때 이것이 실행이 되는가를 한번 또 확인을 해 봐야겠죠. 네, 앞에서는 제가 그냥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자동으로 로그인 창이 떴었는데 지금 폼1 생성자가 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폼1 생성자 부분에서 API 커넥트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그인 창이 뜨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버튼 클릭이라는 이벤트 메소드가 호출되고 이때 만약에 버튼 이벤트가 로그인 버튼에 의해서 호출이 되었다면 이때 api.com connect 즉 로그인 창 생성 명령을 진행하도록 코드를 작성했는데 이렇게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것처럼
로그인 창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렀을 때 로그인 창을 실행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버튼이라는 것을 하나 제가 추가를 했고 이 버튼의 클릭 속성에다가 메소드를 하나 등록해주면 이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떠한 명령을 할지를 진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버튼 클릭 이벤트 메소드는 버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버튼에 공통적으로 추가를 해줄 수 있는데 샌더라는 첫 번째 매개 변수를 통해서 구분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sender.equals 로그인 버튼일 경우에 즉 버튼일 경우에는 로그인 창을 생성해주는 명령을 실행하게 코드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창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